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대학 수학 능력이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2020년 동안 수험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 제일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수험생 옆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던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이제 뒤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위원님들과 통해서 이 시장도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 1년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가 이제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이제 뒤에 개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수능 잘 마무리 지은 만큼 오늘의 시장 이야기 조금 더 차분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이 수능이었어요. 네. 어떻게 수능 봤을 때 좀 기억 좀 나세요, 위원님? 아니요, 기억 잘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세요? 20년 전이라 아유, 왜 그러세요? 기억 잘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기억이 좀 날 것도 같은데 워낙에 수능 때는 또 날이 추워서 네. 그렇게 막 호호 불면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시장이 들어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능 때문에 또 1시간 이후에 또 개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네, 자 오늘 시장이 2,700을 좀 안착을 하나? 막 이런 또 포인트가 좀 나오기도 했던 또 그런 또 하루였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그래도 9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끝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좀 따지고 보자면 코스피에서의 상승을 최근 주도했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던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는 상승을 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도 그랬고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좀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뭐 시총 상위주들이 독주를 하게 되면요.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상위주들과 테마성 종목들만이 시장을 잠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조금 저는 멈추기를 좀 바라고 있는데 네. 추세상의 흐름으로 고점을 맞춰본다면 조만간에 이 흐름 자체는 좀 멈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좀 더 상승 가능성은 있어요. 1,700포인트 이상에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넘어가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조금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는 보지 마시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죠. 두 종목들은.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고 특히나 또 이제 그 코스닥 쪽으로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원체 급등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이 완전 좀 시장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조금 꺾임 현상이 나와줘야지 자금들이 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당연하죠.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흔들림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로 수급 쏠림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네. 그래도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약간 리밸런싱 이후에 다시 한번 강매수세를 보이면서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 코스닥에서는 외인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좀 강하진 않아요. 근데 기관들은 어찌됐든 좀 포지션 자체는 계속적인 매도 흐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간에 많이 벌었어요. 올해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들 수익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외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10월 끝나고 나서 10월 말부터 11월 장이 쭉 상승을 주는데 그냥 쉽게 가자. 대형주 베팅하고 그리고 샀다 팔았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기 테마주들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치고 빠지고 오늘 오전장에서 하이닉스가 올려쳤다가 쭉 빠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10분 만에 일어났거든요. 그 몇 퍼센트를 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그래서 좀 약간의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노름판 같은 느낌? 좀 기관들과 조금 그 외인들이 놀이터가 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해서 그 외 종목들 중간에 낀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조금 빨리 좀 벗어나는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웠는데 지금 이 흐름을 좀 끊어줄 게 사실 마땅히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은 이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냥 올라가다 지쳐서 떨어지기를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상황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그런 흐름에 동참하셔서 시총 상위주들 보유하고 계신다.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정말 잘 가고 있는데 그 주도 흐름을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대형주들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보수적으로 남은 거래일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허반석 위원님께서 토요일 날 또 시간을 따로 내서 언택트 강연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자, 토요일 날 제가 우리 허반석 위원과 함께 오후에 언택트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요즘에 그 TV 뒷면에 막 그 사람들 TV 보시면 띄워놓는 거 있잖아요. 캠 화면으로 여러 명, 수십 명을 띄워놓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은 또 재밌게 방송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사실 언택트 강연회 때 드렸던 종목들 와 진짜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죄송할 정도로 너무 잘 갔어요. 얼마나 갔죠, 위원님? 그냥 다 올랐어요. 10종목이 싹 다 올랐어요. 싹 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다 올랐고요. 이번에도 좀 내년을 바라볼 종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좀 받아가시고 또 내년도에도 좋은 수익 결실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재테크 너무 어렵다. 2020년 나한테는 코로나보다도 내 수익률이 더 눈물이 났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위원님들과 함께 주말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본격적으로 투데이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문제는 지금 들어가도 될까?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수능의 풍경들도 나름 또 별미였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찬바람 불면 그 초코 음료가 아니라 배당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위원님. 찬바람 불면 원래 호빵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호빵을 좋아하세요? 호떡을 좋아하세요? 거의 뭐 비슷하죠. 아니죠. 호떡은 이렇게 눌린 거고 빵은 그 빵이잖아요. 뭐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이거 찬바람 불면 먹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배당주, 찬바람 불면 배당주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배당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웃지 마시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당주? 네, 뭐 배당주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막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배당주들은 가장 뭐 사기 좋은 시기로 잡자면 보통은 이제 10월도 조금 늦고 뭐 여름 끝나고 나서 뭐 9월 정도 보통 많이들 대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이쯤에서 좀 배당주를 사보고 싶으신 분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당주로 대응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28일 10월 마지막 거래일 이 거래일 전 기준일로 해가지고 배당 측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뭐가 됩니까? 배당락이 발생하죠. 배당을 주는 금액만큼 그냥 어떻게 돼요? 네, 주가가 툭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실 종목 대응을 조금만 잘못할 경우에 배당을 받지만 내년에 손해를 보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잘 대응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뭐 여름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10월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의 시장 자체가 차트를 좀 같이 보시자면, 자, 8월 달에 하락이 한번 나왔다 올라가고 9월 달에 또 나오고 10월 달에 깊은 하락 나왔다가 올라갔는데 아직 종목들이 이 올라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을, 이게 코스닥이긴 한데 시장을 올려 세웠던 종목들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주들 몇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하락했다가 요 하락에서 회복했지만 여기서 이걸 이끌었던 것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 동무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저때 당시에 배당주를 사셨던, 미리 준비해 두셨던 분들은 오히려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11월에 맞춰서 12월 배당을 보고서 들어가신 전략이 꽤나 조금 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조금 뭐 배짱이가 좀 이득을 본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몇 종목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차트 수준 자체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당을 잘 주었던 종목들도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배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이 난 상황에서 이익금을 분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수익이 안 났는데 배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은 제외를 하고 실적이 좀 괜찮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당을 좀 어느 정도 주는 종목들로 해가지고 제가 좀 몇 종목을 뽑아왔는데,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쌍용 양회예요. 네,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그 우선주, 쌍용양의 우선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약간의 감자가 들어간 모습인데, 거래 재개는 곧 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쌍용 양해 같은 경우는 주가 차트보다도 실적 추이를 보자면, 잘 보세요. 자, 꾸준하게 실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작년 2,284억 했고 올해 3분기까지 1,754억 했거든요. 충분하게 작년 넘어서겠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치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올려치면서 1,200~300억 정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과 또 거의 비슷한 배당을 줄 것 같은데, 작년 배당이 한 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나 많은 배당을 주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목 자체가 만약에 우선주랑 또 합쳐지게 되면 우선주 배당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 배당 자체도 조금 녹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살짝이나마 녹아 들어올 수가 있어서 배당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쌍용 양해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대에서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도 라인을 본다면 3월 바닥, 4월 바닥 라인하고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라인이죠. 거래 재개가 되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되면서 바로 가능한 한 싸게 매수를 좀 해두신다면은 차트적으로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12월 말일 마지막 거래일 이 거래일 전까지는 보유하시면 배당이 나오니까 배당까지 같이 보시면서 내년 초까지만 보시면 주식으로도 수익이 나실 거고 또 배당까지 받으실 수 있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주 가운데서 하나 뽑아봤어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인데 사실 이 종목은 주가 상황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증권주들이 지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당 이슈도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작년 기준으로 6.16% 정도 배당을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에요. 네. 종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그래도 5% 이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은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 정도. 바닥을 좀 내려와서 6,500원대 아래가 온다면 이 종목은 진짜 배당 이슈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반등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는 아직은 급하게 사진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12월 마지막 주 보시고 사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 이 거래일 전에 사셔도 되니까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좀 상황 보시면서 밀리기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들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한국 쉘 석유인데요. 자, 이런 종목 전통적으로 굉장히 좀 배당을 많이 한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꾸준하게 배당을 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 쉘 석유 같은 경우에도 5% 배당을 매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서 상승을 주고 있고 유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 왜 상승을 하죠? 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렇죠?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조선 기자재주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종목들이 현재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출확대 포인트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지금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치료제 백신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더 움직임이 강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배당까지 맞춰볼 수가 있어서 한국 쉘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봐요. 이거를 지금 사실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냥 앞으로 한 몇 년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봐요. 네. 차트의 추세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굉장히 괜찮게 날 수 있거든요. 이 종목 이전에 많이 이었을 때 2014, 2015년도 때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던 그런 주가 흐름이에요. 50만 원, 60만 원까지 간 적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회복을 한다면 주가 수준으로도 30만 원 이상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배당까지 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배당주 하시면은 그냥 통신주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딴 건 아니라 그래도 통신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자, SK텔레콤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 크지 않아요. 5G 이런 거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실적에 영향을 엄청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 그냥 좀 4% 정도 배당을 또 꾸준하게 하고 있는 또 회사이기도 하고 또 흐름상 차트적 분위기상 좀 추세가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 매수해 두신다면은 뭐 배당락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배당 수익과 더불어 이 종목에 대한 수익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선주들 있죠.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나 많잖아요. 네, 우선주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등락이 너무 심해서 우선주들은 조금은 잘 살펴보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뭐 말씀드렸던 이 네 종목 가운데서 한번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 쌍용 양회랑 쉘 석유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매수 대응하셔서 내년 초에 파시면 되겠죠. 수익 거두시고 배당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의 시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고 혹시나 이 배당 이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해주시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모두 챙겨가 주시면서 만약에 배당락이나 뭐 이런 이슈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이 수능 날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수능의 이제 풍경이다 하면은 그 학교 앞에서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그런 풍경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안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후배들이 저도 응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대요, 위원님. 아, 그런가요? 이번에 많은 풍경이 좀 달라져서 근데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앞으로는 지금 대학생인 친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대학생이 될 예비 대학생들
분들도 온라인 교육이 더 이제 익숙한 세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라인 교육주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교육주들이 하락한 것 같아서 좀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온라인 교육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보통 수능 날에 떨어지나요? 보통은 좀 그렇진 않고 네네. 이번에는 수능이랑 코로나 특수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가 좀 밀린 거지. 네. 사실 이게 교육주가 그 누구도 사실 그렇게 관심을 주던 그런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딱히 그냥 재미가 없는 이제 종목 가운데고 특히 또 인기도 없었던 뭐 그런 사실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학원가들도 요즘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곤 하지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만 좀 이슈거리가 있는 거지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딱히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냥 학원 장사를 한다, 뭐 온라인으로 뭐 조금만 한다 그랬을 때 이슈를 받고서 올해 상반기부터 굉장히 급등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신 뭐 나오고 치료제 나온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학원으로 또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까?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그 반대로 아니야, 이제 온라인 교육이 또 축소되니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기 아들 딸들에게 굉장히 극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좀 안 보내고 온라인 쪽으로 아예 특화를 시켜서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저래 이슈거리는 많은데 저는 사실 온라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런 세대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EBS를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예, 아마 복학하시는 스타일이셨군요. 그게 아니라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EBS는 그냥 뭐 아동용 교육방송 틀어주는 곳 정도의 느낌이었지 네.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종목별로 사실 이건 봐야 돼요. 딴 건 아니라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를 받고 올라가긴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개별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종목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종목의 실적 부분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또 수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차트상의 움직임 자체가 기술적으로 또 바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종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대표적으로요. 네, 우선 메가스터디 잘들 아시는 종목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코로나 때 많이 밀렸었어요. 뭐 학원가 안 되고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슈를 또 받아버려서 온라인 쪽으로 좀 관련 이슈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또 11월 달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상당히 좀 느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지없이 잘 보셔야 될 게 이 고점 13,000원 위 라인의 고점 부분 항상 맞고 떨어졌던 그런 기억 때문에 항상 물려 계신 분들 자기 매수가 오면 팔고 싶어 하시죠. 그 포인트가 나오니 주가가 또 힘없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바닥은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또 10,000원대 초반은 또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완전 바닥으로서. 네. 최악인 경우는 또 11,000원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좋지만 애들이 이제 또 백신 맞고 치료제 또 문제도 이제 뭐 코로나 그 위험 단계 자체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학원도 다니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고 하반기 이후부터 조금 관련된 매출 확대가 포인트가 커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이 온라인 교육주들은 대응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단기 급등이 나오면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있고 단기 급등 나오면 밀리기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너무 많이 튄다 하면 또 바로 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여지없이 그냥 팔고 나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와서 가는 포인트보다도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임 자체가 원체 강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청담 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슈 받고서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청담 러닝 같은 경우 꾸준히 매출을 잘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부분 보자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쪽으로 또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애들이 직접 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매출이 커지는 포인트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회사가 운영하는 매출 비중 자체가 온라인 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아예 애들이 학원을 와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그런 포인트 있는지 그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년 6월까지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년 하반기는 돼야 그나마 좀 폼새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조금 안정권을 취하는 거지 당장에 있어서는 올려쳤다 하면 밀리고 올려쳤다 하면 밀리는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유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대성, 네, 대성 좋죠. 이 종목은 완전 온라인에 특화가 되어 있는 또 이름까지 디지털이잖아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강하긴 하지만 역시나 올려치더라도 바로 꼬꾸라지는 성향들이 가끔씩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포인트는 잘 나오고 성장을 좀 주고 있는데요. 대선 같은 경우는 현 구간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탈할 경우 8,5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 조금 유념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가장 핫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그 YBM 넷 같은 경우도 항상 이 이슈마다 같이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계속 이슈예요. 코로나 이슈 터질 때마다 YBM 넷은 급등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왜 신풍제약이 올라가거나 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렇죠. 한 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지금 그 흐름이 나왔던 거고 다시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못 팔게 되면은 다시 또 YBM넷 지금 이미 꺾여 있긴 하지만 9,000원대 초반이나 이탈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 계속 또 횡보하다가 그다음 다시 이슈가 나올 때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쓴다기도 하고 영국도 이미 백신을 지금 이미 풀어버렸잖아요. 미국 마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YBM넷 최근에 11,000원, 12,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정말 잘못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더 이상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한데 혹시나라도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등이 없다, 기약이 없다 할 경우 지금 하단 자리로 예측을 하는 자리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9,000원짜리 이탈하면서 한 8,000, 한 500원짜리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그때는 진짜 뒤도 안 보고 이건 이 손절 자리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YBM 넷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이탈하면은 조금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진짜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적이 3분기까지 나왔는데 메가스터디 라인이랑 실적 자체가 아예 달라요. 네. 청담 러닝이랑 아예 다르다고요. 실적 자체가. 3분기까지 해서 385억이고 작년 600억인데 또 적자예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너무나 불투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슈로 가는 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매출 확대를 불러 일으키는 온라인 쪽 라인은 크지 않고 YBM넷 같은 경우는 강남에도 큰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학원을 사람들이 와야 말이지. 네.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진짜 어렵다. 종목 대응 자체가.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 교육주들 얘기 나오고 학원, 교육 관련한 종목들은 차라리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내년 하반기 때 좀 안정되고 코로나 다 맞고 이제 백신 맞고 정상적인 분위기가 갔을 때 그때 보시면서 민감도 살아나면서 이제 돈 써야죠. 애들 교육하는 돈 써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 대응이라면 필요했던 거지만은 약간의 중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 날이었던 만큼 교육지에 대한 진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슈 저희가 챙겨봤으면요. 본격적으로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선윤 위원님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 정말 게임주가 잘 갔어요. NC도 잘 갔고 얼마 전에 진단을 해주셨던 넷마블도 잘 갔고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발 이슈와 더불어서 정말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함께 진단해 볼까요, 위원님? 뭐 NC도 제가 요즘 방송에서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계속 말씀을 좀 드려서 수익이 지금 아마 한 10% 넘었을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80만 원 정도에서 추천을 좀 드렸었으니까요. 잘 가고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희 가족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16만 원대, 15만 원대부터 해서 20만 원 안쪽까지 이 자리에서 그 BTS 때문에 매수하시고 가져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려버리니까 정리 못 하시고. 근데 제가 언젠가요? 어제였나 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항상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물려 계신 분들 뭐 하라고요? 물 타시라고. 네, 물 타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진짜 기똥차게 맞아 들어간 게 이게 파노 관련해서 그렇죠. 한알령. 풀리다 보니까 엔터주까지 오늘 같이 움직여 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제 신호가 된 것 같긴 한데 시진핑의 방안과 맞춰가지고 좀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의 4년 만에 지금 풀린 거라 굉장히 조금 앞으로 내년도에 진짜 이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이랑 그다음에 뭐 화장품주들이랑 성장의 가속이 붙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어찌됐든 바이든 쪽으로 대통령이 되면서도 좀 중국과의 관계 시너지가 좀 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드렸죠. 단가 높으신 분들 15만 원이신데 물 타가지고 단가를 낮추신다? 그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한 번만 움직여도 가거든요. 의미 없고 16만 원대, 뭐 17만 원대, 18만 원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비중이 만약에 높지 않으시다면 비중을 어떻게 해요? 네, 조금 늘리셔서 단가를 확 떨어뜨려 주세요. 필요합니다. 꼭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 만약에 16, 17, 18만 원대에 난 비중이 너무 커. 그건 솔직히 베팅하신 거라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바닥에서 그렇게 올라간 종목 비중을 높게 잡으신 거는 잘못 투자하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뭐 전고점에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냐? 시간이 걸리면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너무나도 오래. 네. 넷마블이 2017년도 말에 상장하고 나서 딱 한 번인가요? 이때 갔었나요? 이때 20만 원 한 번 간 적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한 번 갔던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셨던 거예요. 차트를 따져보자면 완전 전고점의 꼭대기 자리에서 그냥 좋다고 해서 빅히트 나오면은 더 간다고 해서 갔었지만은 전혀 그렇진 않았잖아요. 근데 차트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고점에서 바닥에서 절반은 회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자리가 16만 원이에요. 단가를 잡자면 물을 타셔야 됩니다. 넷마블은 특히나 단가를 16만 원 정도까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그 외에 뭐 원체 좋은 종목들 많은 것 같은데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오늘 게임빌이랑 같이 좀 급등을 했어요. 뭐 서머너즈와 관련해서 파노 획득 관련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도 좀 대형주 말고 약간 컴투스가 가볍지는 않지만 가볍게 움직여버릴 경우에 원체 급등을 솟구쳐 오르고 바로 시가를 깨버릴 경우에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그 자리가 좀 나왔어서 내일 시장에서 한번 꺾였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라가신 분들은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인을 잡잖아요. 이런 라인들 설명드리면서 잡는데 제가 이거를 수십 번 그려도 어떻게 한 번을 안 따라주시고 정말 속상하긴 한데 이 라인 공부를 제가 매주 해드리는데 거의 나왔잖아요. 더 심각하게 잡아드릴까요? 코로나 때에 진바닥 잡은 거고 깊은 하락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나오고 이 자리 자체가 바닥이고 그쵸? 급등전 이 자리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컴투스의 바닥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정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라인에서 종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약 얼추 이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맞춰봤을 때 다시 평행하게 라인 만들고 이거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강연회 때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제가 그 10월 17일 날 차트를 그려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움직일 거다. 지금 2달 지나고 나서 그 종목이 제가 그려던 차트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흐름을 항상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얼추 고점에 대한 뭐 이런 자리들 나오잖아요. 또 위험한 자리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또 10시에 말씀드릴 테니까 차트 그리는 거 오셔서 또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게임주들 이제 조금 물꼬를 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게임주들은 꼭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매수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보다 엔터주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엔터주 이야기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올라가도록 하죠. 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3대 기획사라고 하잖아요. JYP, 뭐 SM, YG 뭐 이런 여러 가지 엔터주들이 있는데 뭐 SM에서도 최근에 신인 걸그룹이 나왔다고 하고 JYP 같은 경우도 걸그룹 니주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대요. 저도 이제 서치를 해서 알게 된 친구들인데 뭐 여기서 오리콘 차트 1위를 바로 차지하는 등 새로 이제 네. 데뷔를 한 분들이 봤어요. 보셨어요? 몰라가지고 검색해봤어요. 저도 열심히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YG에서도 뭐 블랙핑크 너무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왜 니주? 왜 이름이 니주야? 아,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니주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니주가 뭐지? 니주를 검색해보니까 여자 아이돌인데 이름이 최애다 일본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지? 검색해보니까 JYP랑 그 일본의 소니뮤직인가 해가지고 그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해서 뽑힌 친구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로 구성돼 있어요. 아이돌로. 맞아요. 근데 형식은 케이팝을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한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신입들도 너무 지금 데뷔를 다 앞두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케이팝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는 뭐 말하면 입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뭐 엔터즈 보시는 거 좋은데 JYP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은 또 이제 판호 얘기 나오니까 엔터즈랑 같이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 종목들이 조금 수급상으로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나 YG 엔터 같은 경우 오늘 기간대 40만 주가량 매수 들어왔고 외인이 28만 주가량 강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쭉 밀려 있다가 오늘 거의 뭐 첫 상승 나오는 차트상 흐름으로도 거의 바닥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 YG 엔터는 그래도 11월 들어서 조금은 상승을 주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 요 모습이었는데 SM은 다시 도로 내려왔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오늘요. 네, YG 엔터랑은 조금은 다르게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YG 엔터의 전고점이 일주일 전쯤 나왔던 요 자리가 있었지만은 엔터 넘어갔고, 근데 SM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도달도 못했거든요. 이럴 경우 뭐가 완성이 되냐면 바닥에서 이 라인이 우선 완성이 됐어요. 너무나 이쁘죠? 반등. 네. 와, 진짜 퍼펙트한 자리에다가 여기서 지금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주면서 그렇죠? 주가가 올려치게 되면은 이 W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전고점 자리 32,500원 자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거의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SM이 여기서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 YG 엔터처럼 수급이 들어와 주냐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역시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뭐 거래량 대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보더라도 그래도 한 17만 주가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꽤나 뭐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사리 밀리기보다는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상승을 좀 바로 주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판호 이슈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 맞추고 내년도는 어쨌든 올해보단 좋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판호가 풀렸으니 해줬으니 4년 만에 매출 좀 올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SM 주가 전체적으로 뭐 2018년도 말에 고점 그리기도 했었지만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냐? 네, 완전 거의 지금 바닥 자리거든요. 사실 SM은 코로나 이슈만 아니더라도 25,000원짜리가 거의 바닥 인식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횡보, 거의 바닥 인식하면서 반등 주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상승을 빠르게 준다면은 1차적으로 4만 원까지 우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 잘 가다가 다시 꺾여버린 모습이지만
수급과 실적을 필두로 해서 전고점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JYP처럼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뚫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가거든요, 결국. 큰 흐름으로는. 그래서 YG엔터나 SM이 굉장히 좀 이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수급 상황으로 보자면 YG엔터가 조금 더 수급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SM을 사시던지 YG엔터를 사시던지 그거는 선택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반반씩 사시던가 아니면은 SM은 단기 전고점도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라 뭐 SM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두 종목을 좀 같이 조금 이렇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두 종목 다 4만 원, 6만 원까지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터주들을 게임주가 너무 급등해서 못 사겠다 하시면은 엔터주를 보시고 하지만 게임주 중에 안 간 종목 많죠. 넷마블이나 NC 같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와 더불어서 엔터주까지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으로 움직이는 업종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엔터나 게임주,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는 분들만 게임주를 한번 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게임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난 잘 안 해봐서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좀 내일장에 이 종목들 말고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보는데 네. 자동차가 사실 오늘 드디어 이 4개월간의 긴 횡보장을 끝내고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19만 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네, 종가로 나왔어요. 19만 6,500원짜리로 오늘 끝이 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잖아요. 현대차 20만 원 1차로 간다. 떨어질 때마다 사두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월 20일 날 요날 아침에 밀렸을 때 이때 16만 원 근처 강하게 매수 사인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 아직 우리 가족방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가져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을 볼 때 지금 특히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그간의 좀 그 3세 경영 라인은 아니라 1.5세 라인으로 좀 보거든요. 네. 확실하게 투자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수소 이슈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 2027년 정도까지 해서 자동차 수소차 100만 대 이상 팔려는 계획들도 갖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다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뭐 기아차도 같이 좋은 모습 잘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현대 제철 흐름도 너무 좋고 제가 기억하세요? 현대차를 못 샀다.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럼 뭘 사라고? 현대 위아를 사라고 제가 8월부터 떠들었잖아요. 현대차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하신 분들 뭐 사요? 현대 위아 사세요. 위아 떨어질 때 사세요. 다만 급하게 사지 마시고 하단 자리 맞춰서 이렇게 라인 올 때 이런 자리 오면 사시면 돼요. 네.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흐름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적게는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의 미래의 흐름을 보고서 주식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조선주들도 그래 왔었고 다들 무시하셨지만 뭐 카지노주 그래 왔었고 항상 미래 예측을 하고서 종목을 사서 당분간에 몇 개월은 진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을 보면은 결국 수익을 얻는 종목들로 하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급등할 때 사람들이 붙어주면서 살짝 올라갔을 때 붙어요. 사람들이 기름을 붓지. 쭉 타고 올라가죠. 좀 더 붙을 거예요. 그때 그냥 우리 던지고 나오는 거죠.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지 급등주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지 자동차가 내일 시장에 더 좋고 앞으로도 좋겠지만은 사실 현대자동차 지금 따라가는 거 20만 원 간다고 지금 따라가 몇 프로 먹으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 또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제가 또 최근에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포착을 하고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을 보셔서 투자가 들어가셔야지 좋다고 막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좋지만 제가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완전 다른 관점이고 셀트리온 종목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어쨌든 내일 시장에 자동차가 좋을 거라 보여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계속 리딩을 해드리니까 잘 따라서 대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인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지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을 사칭한 방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은 노란톡 채널을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얼굴이 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 루트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시면 크게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위원님께서 노란톡 채널이 있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전에 서울경제TV 김선윤, 우리 정재현 멘토님, 그죠. 정선생 다 이름이 있었잖아요. 쭉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면은 이제 안 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배트맨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공식 오픈 채팅방도 있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배트맨으로 들어오시면 아마 링크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오시고 딴 게 아니라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님들은 채널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노란색 채팅방 채널이요. 네,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얼굴을 올려놓고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땡땡 까지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채널을 4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속을 뻔했어요. 네, 절대 완전 전문가처럼 제가 놀랄 정도로 답 다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분석처럼 얘기를 해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채널이 아니라 오로지 서울경제TV 밑에 배트맨 나오죠. 배트맨 통해서 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절대 채널 참가하지 마세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요. 친구 등록으로 제 이름 제가 지금 성경에서 제일 많은 그 채널 김선윤 채널에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거 다 사기예요. 저 아니고요. 나오세요. 제발 삭제하시고 말도 섞지 마세요. 너 신고할 거야로 적는 순간 바로 채팅 금지 내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꼭 아래로만 진행하시기를 당부 또 드리도록 하고 사실 뭐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사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연말 되면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년 반복적이진 않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지만 테마주들만 가지 그 외에 중간에 낀 종목들은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아주 그냥 지지부진할 정도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많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 알고 있어. 내년 성장성이 좋다는 거 너무나도 잘하는 종목이야. 근데 주가가 안 간다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런 종목들로 매수가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머지 않았으니까 힘들 내시고 제가 여의도에 여기 뭐 센터장님부터 해서 다 전화해봐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야, 시총 상위주만 가고 야, 너 재미없다. 테마주들만 가고 단타만 치지 다들 뭐 이거 뭐 대응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다 그냥 내년 준비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 때문에 11월과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현금 확보를 좀 하려고 했지만 종목 자체가 사실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크게. 네. 그래도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또 수익을 거두면서 올라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은 이래요. 저는 12월 마지막 주랑 그 전주 2주 정도는 쉬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그냥 제가 기간 연장을 다 시켜드리고 쉬려고 해요. 쉬고 1월을 좀 깔끔하게 준비해서 또 새롭게 힘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찾으시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단타 대응하시고 테마에 껴있는 종목들만 움직였던 거라 재미없는 시장이 좀 힘내셔야 되고요. 이 시기만 지나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힘내시라고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힘내라 이런 말씀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색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진짜 오픈 채팅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